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각 팀의 이적 시장 결산 영상 메뉴편이고요. 이적료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대부분 유로로 표시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맨유의 영입생 베냐민 셰슈코입니다. 라이프치히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7,650만 유로, 우리 돈 1,246억입니다. 셰슈코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우 큰 돈으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또 맨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스트라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 선수고, 타고난 신체 능력이라든지 탄력,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키도 195, 장신이기 때문에 헤더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셰슈코는 서서히 출전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냐가 맨유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으로 나가기도 했고, 또 셰슈코도 팀에 와서 훈련을 한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맨유에서 많은 플레이 타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아직까지 가격이 적절한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사실 적응이 부족하다기엔 출전 시간 자체가 많이 부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접 리그에 적응해가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림즈비와의 경기에서 나와서 움직이고 슈팅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인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브렌트포드에서 데려왔고 이적료는 7,500만 유로, 우리 돈 1,221억입니다. 음베모는 지난 시즌 득점 4위 20골을 기록했고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득점을 기록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톱 중에 한 자리, 그리고 날개까지 모두 가능한 자원이고, 완전한 윙어라기보다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사이드 포워드 같은 느낌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격 능력과 1대1 능력을 보유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벌리전에서 한 골을 득점하고 또 공격 상황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리고 공격하는 단계에서 퍼스트 터치가 꽤 좋은 편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모림식 카운터에 어느 정도 적절한 자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영입의 성패는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 그런데 음베모라는 선수를 데려올 때 상황 자체가 맨유가 그렇게 좋게 평가받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유로파리그 준우승으로 인해서 그 폭풍이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리그 베스트급 자원을 데려왔다는 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음베모의 성패는 또 추후에 평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울버햄튼으로부터 데려왔고요. 이적료는 7,420만 유로, 우리 돈 1,208억입니다. 쿠냐는 맨유 이적 시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쿠냐의 오피셜로 어떻게 보면 맨유의 이적 시장이 시작된 느낌이 있는데, 처음부터 양질의 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맨유의 이적 시장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레이메이킹, 득점, 탈압박 등 육각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쿠냐가 보여준 모습은 영입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맨유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슈코 같은 선수랑 점점 호흡이 맞아떨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쿠냐가 제 퍼포먼스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쿠냐 쪽으로 양질의 패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센느 라벤스입니다. 로얄 앤트워프라는 팀에서 데려왔고요. 벨기에 팀이에요. 이적료는 2,100만 유로, 우리 돈 342억입니다. 벨기에 리그에서 데려온 02년생 골키퍼고요. 벨기에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선수라고 합니다. 긴 팔과 큰 키, 그리고 제가 세이브하는 동작들을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약간 국가대표팀 동료인 쿠르투아가 좀 연상이 되는 세이브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팔도 길고 막아내는 자세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맞고 나서 이제 골키퍼들이 박수 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닮았더라고요. 어쨌든 맨유의 불안한 뒷문을 또 채우기 위해서 맨유가 라멘스라는 선수를 데려왔고요. 오나나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 티르키예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르키예를 가면 라멘스가 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멘스가 제2의 데헤아 반데사르가 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에고 레온입니다. 클루브 세로 포르테뉴
라는 팀에서 데려왔고요. 이정료는 400만 유로, 우리 돈 65억입니다. 파라과이 리그에서 데려온 07년생 레프트백입니다. 사실 프리시즌 이외에 실제로 기용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레온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또 성장해줄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지금 해리 아마스라는 레온과 경쟁할 수 있는 선수를 일단 임대를 보내놓은 상태예요. 이제 맨유 구단은 아마스 대신에 레온을 일단 1군에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온이 얼마나 또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프리시즌 봤을 때는 아직까진 투박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웃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입니다. 가르나초는 첼시로 갔고요. 이정료는 4,620만 유로, 우리 돈 752억입니다. 사실 가르나초는 맨유에서 내부적인 소란을 좀 일으켰었죠. SNS에서도 그렇고 또 인터뷰에서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데 뭐 여름에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을 암시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르나초의 실력이 어떻든 맨유에서는 이제 남아있기 힘든 자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르나초 분명히 어리고 잠재력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유에서 지금 성장한 그런 시점에서는 주전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첼시로 가서 잘 성장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가르나초가 골 결정력만 개선되면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프 더블 움직임 같은 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선수만의 독보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 더블 움직임을 지금보다 한 50% 정도만 더 살려줄 수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르나초는 좌우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또 첼시에서도 교체하는 상황이나 로테이션 돌리는 상황에서 쏠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안토니입니다. 안토니는 레알 베티스로 떠났고요. 이정료는 2,200만 유로 358억입니다. 50%의 세론이 있는 특이 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레알 베티스가 맨유에게 이적료를 많이 줄 만한 여유는 없었고, 그래서 기본 이적료를 줄이는 대신에 그 대신 우리가 세론을 좀 두둑하게 넣어주겠다. 그래서 레알 베티스가 다른 데 안토니를 판다고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이적료의 50%를 맨유에게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거고요. 안토니는 이제 라리가 한 시즌 뛰고 나서 라리가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레알 베티스로 계속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제가 느꼈을 때 안토니는 무언가 시스템 축구보다는 자유도 높은 축구에서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가 맨유에서는 약간 온더볼 상황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더라고요. 간결하게 가야 될 때 오히려 볼을 계속 끌면서 자신이 약한 피지컬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만 개선된다면 또 레알 베티스에서 지난 시즌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아웃 라스무스 호일룬입니다. 호일룬은 나폴리로 떠났고요. 이정료는 일단은 임대 형태로 갔는데 여기에 의무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임대료는 600만 유로, 거기에 챔스 진출 시 의무이적 4,400만 유로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총합했을 때는 의무이적 시 총액 814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대료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나폴리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거든요. 물론 아직 2라운드까지밖에 안 했지만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의 흐름이라면 챔스 진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호일룬이 맨유에서의 첫 시즌은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챔스에서는 골을 꽤 많이 넣었고, 사실 리그에서도 테나우 체제 아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았던 건 아닌데 10골을 만들었으니까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24-25 시즌 계속해서 득점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슈팅 때려야 될 찬스에서도 쉽게 슈팅을 못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콘테가 또 이런 선수 되게 잘 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투톱에서 잘할 것 같은 유형, 내지는 루카쿠랑 어느 정도 플레이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콘테가 또 일깨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호일룬이 지공 상황에서는 좀 투박한 터치가 있고 몸싸움이 아쉬울 때가 있고 했는데 이거를 또 역습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톤빌라로 간 빅토르 린델로프입니다. 린델로프는 FA로 맨유와 이별한 뒤에 한동안 팀이 없다가 이제 아스톤빌라로 갔거든요. 맨유에 오랫동안 있었던 센터백 자원이지만 사실 엄청난 장점이 있는 선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날에는 무색무취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린델로프가 왼발도 꽤 잘 써가지고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기용하는 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린델로프가 왼발도 꽤 잘 써서 맨유에서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기용이 많이 됐었죠. 또 풀백까지 땜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맨유에서 써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린델로프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하기에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맨유와는 린델로프가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유에서 임대로 나간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레시포드가 바르셀로나로 떠났습니다. 일단은 한 시즌 임대고요. 3천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 선택 이적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시포드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도 아직까지는 아쉬운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시포드의 좋은 모습들을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맨유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레시포드가 잘해야 바르셀로나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 다음은 제이든 산초입니다. 아스톤빌라로 임대 갔고 한 시즌 단순 임대예요. 사실 산초는 맨유에서는 좋았던 시절이 없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맨유가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지만 사실 돌아봤을 때는 매우 아쉬웠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임대와 만료를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보면 해리 아마스라는 왼쪽 풀백이 셰필드로 임대를 떠났고요. 토비 콜리어라는 수비형 미드필더 웨스트 브로미치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조니 에반스는 아예 축구 선수에서 은퇴를 했고요.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 선수들 정리해봤고요. 이적시장 총평입니다. 영입과 구매 측면에서 맨유의 기대치 대비는 좋았던 이적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매 측면은 뭐 10점 만점에 8.5, 9? 거의 이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이라면 공격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적 시장에서 모든 걸 다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삼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일반적인 삼선이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잘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번 이적 시장 한 번에 다 처리하기에는 버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영입 구매는 그래도 맨유의 상황치고는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출 판매는 저는 한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안산 가레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토니 산초, 가르나초, 레시포드, 호일룬. 이번 이적 시장에 전부 맨유 소속이 아니고요. 물론 임대 간 선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선수들은 다 완전 이적으로 내보낼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유가 잉여 자원들은 어떻게 잘 처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금액이나 형태가 100% 만족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맨유가 이적할 때 쓴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잉여 자원으로 남겨둔 게 아니라 정리를 했다는 거에서 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 점수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아모림이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